반갑습니다.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대형 카페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앞서 제가 소개를 해 놓은 것처럼 저는 꽤 큰 평수에 지방에 있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장을 처음에 대형 카페를 만드실 때는 물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카페인 티페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행사를 나갔다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자기의 땅이 있으셔가지고 건물을 3동을 지시거나 2동을 지었다, 그런데 거기 카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카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서 많은 카페를 다 다녀보시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이나 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먼저일 거예요. 대형 카페라고 하면 사실 빚내서 하시는 분들보다 지방에 자기 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간단하게 건물을 올려가지고 카페를 크게 하시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거를 주재료로 쓰시거나,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 하시는 거, 지역에 무슨 문화재라든가 유적지라든가 뭔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우리가 카페가 하나 덩그러니 있다라고 해서 그 카페를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의 발을 다 끌어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카페에 돈을 들이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기거나 시간을 할애할 거리를 얼마나 만들어주느냐가 소비자가 그 먼 거리까지 차를 끌고 가냐가 결정되는데, 사실 카페를 하나 오픈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업자 써가지고 인테리어 같이 하고 장비 회사에 연락해서 장비 깔면 그 카페가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카페 오픈하는 건 정말 몇 달이면 만드는데 이걸로 유지를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이벤트처럼 뭔가를 만들거나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매장 우리 건물로 오게끔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건물의 벽면에 건축 구조상 벽이 많은 구조고 창문이 많이 없는 구조인데요, 벽면에 그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면 경기도, 광주면 광주, 전라도면 전라도, 대구면 대구, 이런 그 지역에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에 있는 문화예술 담당자들이랑 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 공간을, 우리의 벽면을 전시 공간으로 할애하게 했으니 혹시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연락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연이 됐는 분들을 좀 만났고요. 그런 분들이 매 분기마다 벽에 그림을 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모시는 거랑 그분들의 그림을 거는 거랑은 다른 의미거든요. 벽에 그림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매달 돈을 들여야 돼요. 그 그림을 큐레이션 하는 곳에다가 연락을 해서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꺼이 거기다가 전시장을 하시고 팜플렛도 만드셔서 홍보도 해주십니다. 한 가지 팁을 또 드리자면, 운영하시는 공간이 전시업이나 아니면 전시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나 내주시면, 영업 등록을 하나 해주시면 전시장이 돼요. 근데 그곳에서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 작가님들로 하여금 진짜 1회의 개인전, 단체전, 이런 전시를 한 것이랑 맞먹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전시 횟수를 채울 수가 있어서 나중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을 놓을 수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뭐 가구나 이런 공방들 사장님들이랑 연락을 해서 저희 공간을 일부분 지원해드리고 거기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MD존을 형성해드리기도 했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가에 연락을 해서 그 재료를 우리가 사입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음료를 만드는 거예요. 시즌마다. 그리고 그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지역 축제라든가 뭐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시면 뭐 반찬도 판매하고 여러가지 푸드트럭이나 음식들도 오고 어린이들 놀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거라든가 뭐 이런 놀이시설도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거를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업체랑도 협업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계절이 좋을 때 있죠. 봄이나 가을 이럴 때 주민들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안주랑 술도 한잔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야시장 같은 것도 열어요. 이런 것들을 열게 되면 사실상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랑 이런 내부 공간들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매출 타격이 있거나 영업을 단축으로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플리마켓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카페, 밴드, 뭐 맘카페 이런 것들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방에 떨어진 곳에 대형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유입시키느냐가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매장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하고 이런 곳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매장 크게 차려놓고 좋은 메뉴들 다 만들어 놓고 하염없이 손님이 왜 안 오나 기다리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꾸준하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어, 우리 여기서 카페 해, 좋은 메뉴, 음료, 공간 잘 만들어놨어를 꾸준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 매장에 있는 공간을 무료로 빌려주고 같이 상생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컴퓨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어요. 대형 카페를 하시면 저는 서울 근교보다는 뭐 지방이나 더 외진 곳들에서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지방에 오시는 고객들, 주거 인구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뭐 경남권, 충청권 이런 데서 대형 카페 여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그분들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세요. 카드 전표 끊어보시면 40대에서 50대 이후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카드 매출로 나이대를 수축해 보시면. 그 말은 즉슨 그 대형 카페, 그 지방에서 뭐 먹거리 마실 것들 보고 이동하시면서 카페를 가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고요. 그분들이 주 소비층이고 지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겟을 그분으로 잡고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입소문이나 저기 뭐가 있대, 아니면 무슨 뭐 야시장을 한대, 마켓을 한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큰 행사, 분기마다 행사, 아니면 매달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진행해 보시면서 그 지역에서 뭐 플리마켓이나 이런 알뜰 매장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큰 크루들이 있으신데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면 그로 인해서 조금씩 매장이 홍보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장에서 인테리어하고 가구 소품 바꾸고 메뉴 바꾸고 그런 고민 하시기보다는
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대형 매장을 운영하는 매니저 분들은 대표님을 설득해 보거나 아니면 먼저 앞장서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DM을 보내거나 카페에 회원 가입해서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대형 카페 하시는 분들은.